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성 편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정성 편향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혼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긍정적 사고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라는 스카이브 다이빙을 하는 스카이브 다이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지상 39km의 자유낙하에 성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했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항공우주 엔지니어 아트 톰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트 죄송해요, 전 못하겠어요. 그는 공항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세 가지 주된 위험 경고 체계를 찾아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진화적으로 가장 오래된 체계는 기저핵 체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위협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서 동물이 싸우거나 도망가도록 하는 체계라고 합니다. 다른 위험 경고 체계는 변연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편도체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뇌 중간 부분에 있는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편도체는 위험 문제에 반응하여 정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저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작동하여 생물체의 반응에 새로운 이해와 유연성을 더해주기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느니 안전한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진화적으로 훨씬 이후에 전전두엽 피질에서 세 번째 경보 체계가 출현합니다. 논리적 추론, 의식적 사고 통제의 실행과 같은 활동과 관계가 있는데, 전전두엽 피질은 언어적 사고를 통해서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고, 또한 기저핵이나 변연계보다는 훨씬 유연하고 특화된 체계지만 이들 두 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회피 반사를 통제하는 간단한 신경 신호에서도 부정성 편향이 나타납니다. 회피 반사는 인간과 동물의 원초적인 반사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편근 반사와 함께 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피 반사는 편근 반사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훨씬 강력하며 방해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편도체에서도 비슷한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뇌의 원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프로이트 시대였다 그러면 편도체를 욕망과 충동의 원천인 원초화와 연결시켰을 것입니다. 편도체의 정서적 반응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실험 보조원의 지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조차도 편도체는 계속 해살 뒤의 먹구름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불안감을 가진다는 거죠.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통화를 한 지 석 달이 지나서 펠릭스는 우주복과 회의적인 팀에 직면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훈련 담당자들은 이런 종류의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즉시 걸러내는 미국 공군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프로그램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고도에 오르는 조종사나 우주 비행사가 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의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지원자에게 압력 우주복과 헬멧을 착용하게 하고 시험 감독관은 아무 설명 없이 또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이 방을 나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지원자를
작고 어두운 상자에 들어가 24시간 동안 웅크리고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펠릭스의 트레이너 중 한 명인 나이든 조 키딩거는 1950년대에 상자 테스트를 받는 도중에 평화롭게 잠들었지만 공군 동료들은 이 테스트를 망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둘 중 하나야. 그가 말했습니다. 톰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지. 당신을 내보내고 다음 사람을 데려오는 거야. 그것은 자질의 문제였습니다. 자질이 있으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둘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 마이클 제베이스와 마주 앉았을 때도 펠릭스 기분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면서 제베이스는 펠릭스에게 빈 의자를 가르치면서 아들이 저기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펠릭스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상상 속의 아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펠릭스는 최소화라고 부르는 무의식적 전략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긍정적 환상, 이 긍정적 환상은 비현실적으로 사실은 낙관적이지만 그들이 병에 대처하는 데는 커다란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미신적인 신념을 갖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정신적 전략은 자신보다 상황이 더 나쁜 여성과 비교하면서 상황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공포영화가 무서울수록 관객은 좋아하는데 나중에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화 효과는 반대로 작용하지는 다행히 않습니다. 쾌감을 주는 호르몬을 스스로 분비하는 것 말고도 당신은 정신적으로 의식적, 무의식적 전략을 통해 나쁜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기법을 방어기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다른 이론 대부분보다 훨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나쁜 느낌을 해결하기 위해 전위, 즉 배우자와 상사에게 매우 화가 났을 때 자녀를 꾸짖는 것과 같은 또는 투사, 네가 적대적인 것이 내가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스스로 설득하는데 놀라울 만큼 소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베이스라는 심리학자는 펠릭스에게 우주복을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맞춤 우주복이다. 이 우주복이 당신을 보통 사람에서 영웅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인지행동치료는 CBT라고 하는데 불안과 우울을 치료하는 프로이트 학파의 전통적인 방식을 깬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강점은 무시하며 승고와 우연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장애물을 치명적인 실수를 해석했고 그것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정성 편향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부정성 집중, 두 번째는 긍정성 경시, 세 번째는 파국화입니다. 그들은 매우 간단한 방법, 즉 두려움을 적어보거나 상황을 억지로라도 다르게 해석해 보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CBT, 즉 인지행동치료는 프로작이라든지 렉사프로와 같은 항우울제 약의 내용인데 이 프로작이나 렉사프로라는 것은 항우울제 약입니다. 우울증에 부작용 없이 지속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펠릭스는 대처 진술이라고 부르는 CBT, 즉 아까 말한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저베이스 심리학자는 긍정적인 진술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펠릭스가 불안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 진술을 스스로 암송할 수 있는 주문이 되도록 했습니다. 펠릭스는 이들 주문을 듣고 따라할수록 더 믿을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주복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우주복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제법 괜찮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호흡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에 무의식적 신호를 보내는 의식적 전략이었습니다. 기차 비유를 생각하면 자율신경계는 가속장치와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하위체계가 있습니다. 가속장치는 교감신경계로 맥박과 호흡을 비롯한
도피 반응을 촉진합니다. 제동장치는 부교감 신경계로 휴식 소화 반응이나 먹이 양육 반응처럼 투쟁 도피 반응과 대비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이완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심호흡이 이런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명상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연구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펠릭스는 손발을 마주 대고 누르면서 숨을 30초 동안 참았다가 깊고 느리게 쉬면서 불안이 지나가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으로 이완 반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바보 같고 간단하게 들리는 그만큼 호흡은 도움이 돼요. 좋은 공기를 폐속으로 들이마시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라고 펠릭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두려움 없는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펠릭스가 한 것처럼 당신도 빈 의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치료사든 당신이 믿는 어떤 사람이든 진짜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누군가와 공유하면 나중에 그 사건을 기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신의 나쁜 일을 누군가에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그 일을 기억할 확률을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건의 힘이 일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최소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당신만이 아니라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폭주 기관차의 경로를 그려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은 건물에 들어갈 생각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입구에 들어섰을 때, 복도를 걸어갈 때, 승강기를 볼 때 점점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 지점들을 마음으로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혹은 펠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종이에 표시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차를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공항이 지나가는 지점을 경로에 표시하고 나서는 차분한 상태가 아니면 어느 지점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문을 외우라고 합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조금 더듬어도 사람들이 받아줄 거야와 같은 것을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를 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야. 엘리베이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대신 편하게 갈 수 있어. 이런 말을 처음에는 바보같이 들리겠죠. 이 말은 사실이고 결국엔 효과가 있습니다. 자꾸만 스스로에게 자꾸만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공황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도사 같은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도성과 초월적인 명상가들이 옴과 같은 주문을 반복할 때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유한 반응에 맞게 호르몬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30초 동안 손발을 모은 뒤에 긴장을 풀고 횡격막으로부터 느리고 깊게 숨을 쉬어라고 합니다. 미스트롯처럼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긴장을 풀고 뭔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호흡을 깊게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데는 좀 더 정교한 전략 중 하나는 인지 편향 수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부정적 이미지와 생각에 자동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석 훈련으로 불리는 인지 편향 수정 컴퓨터 프로그램 덕분에 사람들은 고소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빠진 글자를 찾아 채웁니다. 당신은 5층 아파트 건물 지붕 위에 있습니다. 난간을 부여잡으며 당신은 이렇게 높이 올라와 본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필요할 때 지붕에서 내려오는 것이 쉬 빈칸을 메우라는 겁니다. 쉬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쉬운 일이라는 것을 자꾸만 되뇌게 하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인 베슬리 티치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공황 발작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시작하기에 좋은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공황 발작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공황 발작은 불편하지만 위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견디겠다고 결심하면 자학력을 느낄 수 있고 결국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되어 공황 발작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처럼 긍정성 비율을 높여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앞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위험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킬 때 이완 반응을 활용하여 긴장을 풀고 안심시키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위협 대처에 도움이 되는 긍정성을 강조하도록 의식적으로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두려움, 퇴소공포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펠릭스는 진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성취권의 위험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부정성 편향의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나거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